안녕하세요. 저는 늦둥이로 낳은 작고 귀여운 제 미니미를 열심히 키우고 있는 40대 대한민국의 여성입니다. 제 온라인 베프인 사연투부 구독자님들께서는 주변에 소중한 친구나 지인 혹은 연인이 있으신가요? 저는 정말 제 인생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인연들이 주변에 많은데요. 하지만 그 소중한 인연을 만나게 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저는 최근 최악의 악연이 될 뻔한 인연을 완전히 역전시켜 소중한 인연으로 바꾼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아마 다들 그러시겠지만 저는 40년을 넘게 살면서도 여전히 인생은 어려운 것 투성이고 배워야 할 것이 천지인데요. 그래도 그나마 그간 40년 동안 쌓아온 세월의 흔적으로 저는 얼마 전 인간 하나를 싹 바꿔놓은 재미있고 소중한 경험을 하게 되었죠. 저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삶을 살아왔지만 그간 참 어려운 일들, 우여곡절의 일을 많이 겪어오며 지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우여곡절은 바로 첫 번째로 결혼했던 남편과의 사별이었습니다. 생사를 찢는 고통이라는 게 그런 걸까요? 전 남편과 저는 이른 나이에 만나 8년을 연애했습니다. 20대 초반에 만나 8년이란 시간을 연애라면서 30살이 되기 전 결혼을 했죠. 하지만 그 오랜 인연을 교통사고가 한순간에 앗아가 버리더라고요. 너무나 비통하고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첫 번째 남편과 결혼한 지 5년 만에 일어난 일이었죠.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인 걸까요? 우리 사이에 아이는 없었습니다. 제가 임신이 쉽지 않은 몸이다 보니 잘 생기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게 첫 번째 남편을 잃어버리고 저는 한동안 방황 아닌 방황을 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 한동안 정말 술에만 빠져 살았어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만약 저희 친정 부모님이 아니었다면 전 절대로 다시 일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오죽 제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면 방 안에 틀어박혀서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된 저를 저희 부모님이 특단의 조치까지 취하셨을까요? 그 특단의 조치는 정말 생각지도 못한 1차원적인 방법이었고 그 방법은 저에게 아주 딱 들어맞았죠. 저는 그날도 여전히 똑같이 술에 쩔은 상태로 주말 내내 방 안에만 틀어박혀 나오질 않고 있었습니다. 오직 제가 밖에 나가는 일이라곤 술을 사러 마트 가는 일 말곤 전혀 없었죠. 하지만 아버지의 생각도 못한 행동 하나로 인해 저는 정신이 번쩍 들 수밖에 없었어요. 저를 끔찍하게 사랑하셨던 제 친정아버지가 저한테 무슨 짓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침대에 퍼질러 누워있는 저의 싸대기를 세차게 후려쳐버리는 거였어요. 찰싹! 술에 쩔은 채로 가만히 누워있다가 봉변을 당한 저는 그 자리에서 화들짝 놀라며 일어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 뺨을 후려쳐버린 당사자를 보자마자 꺽꺽 울며 억울하다며 말했죠. 뭐예요, 아버지? 왜 절 때려요? 아버지가 뭔데 절 때려요? 왜요? 야, 이거사.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언제까지? 이제 그만했으면 정신 좀 차려야 할 거 아니야. 하늘에서 네 서방이 그 꼴을 보면서 좋아할 것 같으냐? 어? 잘하고 있다고 할 것 같아? 선자야, 이 애비애미도 좀 생각 좀 해다오. 널 보는 우리 마음이 어떻겠냐? 어? 이제 그만 좀 해라. 그 정도 했으면 됐어. 충분히 힘들어 했잖아. 그럼 고인의 명복도 다 충분히 빌어준 거야. 그러니까 이젠 제발 훌훌 털고 일어나라, 선자야. 이러다가 나까지 제명에 못 살겠다. 아버지도 절 때리면서도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셨는지 엉엉 우시더라고요. 그 옆에 계시던 저희 어머니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내 딸,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새끼. 어디 보자. 얼굴 좀 보자, 내 딸. 얼굴 부은 것 좀 봐. 얼굴 부은 것 좀 봐, 내 딸. 선자야, 이제 그만 일어나자. 니네 아버지 말대로
그 정도면 충분히 애도했어. 넘치게 했다. 그러니까 이젠 제발 새 삶을 살아. 다 털어버리고 다시 새 출발해. 어? 제발 이 엄마 속 좀 그만 타게 하고. 어머니 아버지, 저 너무 힘들어요. 그이가 너무 보고 싶어요. 나도 따라서 같이 가고 싶다고요. 무슨 그런 소리래. 그럼 우린 어쩌라고. 절대로 안 된다. 우린 너 절대로 못 보내. 그러니까 그딴 소리 하지도 말어. 절대로 못 보내 내 딸. 사별 후에 힘들어하는 저와 그런 저를 보며 더 마음 아파했던 부모님과 저는 그날 처음으로 엉엉 울면서 서로를 껴안아 주었어요. 그때 당시 제가 그나마 잘한 일이라곤 그 극한 정신 상태 가운데서도 직장은 계속해서 나갔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그마저도 제정신으로 다닌 게 아니라 회사에서도 저는 골칫덩이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저를 부모님이 보셨을 때 얼마나 속이 타셨겠어요. 결국엔 이런 저를 정신 차리게 하시고자 큰 결심을 하셨고 그 결심으로 인해 저는 겨우 정신을 차릴 수 있었던 거였죠. 부모님의 그 특단의 조치를 통해 정신을 차린 저는 첫 번째 남편과 사별을 한 이후에 저는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서 원래 밝았던 저의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리고 최대한 바쁘게 살았죠. 원래 저는 남편을 잃기 전까진 거의 일에 미쳐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 안에서도 저를 인재로 인정하고 대우를 해줬죠. 근데 그게 제가 사별하면서 완전히 넋이 나간 채로 회사에 나갔다 보니 제 평판이 완전히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명성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 정말 미친 듯이 또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자꾸만 보고 싶고 그리운 그 남편을 빨리 잊고자 정말 바쁘게 살았죠. 그랬더니 다행히도 1년 만에 괜찮아지더라고요. 사람은 참 망각의 동물이라고 그렇게 평생을 가슴에 맺힌 채로 살 것만 같았던 남편을 1년 만에 잘 보내줄 수 있었습니다. 그 뒤로는 다시 저의 밝았던 모습으로 돌아와 잘 지내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원래부터 연극을 좋아했던 전 그 바쁘고 치열하게 살았던 1년을 보상이라도 받듯 몰아서 막 보기 시작했죠. 근데 거기에서 저의 또 다른 운명의 상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네, 바로 제 지금의 남편이에요. 남편과의 첫 만남은 제 입장에선 좀 갑작스러운 만남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연극을 다 보고 나서 연극 배우들과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타임에 대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 어떤 남자가 뒤에서 저를 톡톡 치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선 의아한 눈빛으로 뒤돌아보는 저를 향해 남편은 생각지도 못한 말을 전해왔죠. 안녕하세요. 저 이 연극을 연출한 감독입니다. 혹시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제가 뭐 좀 여쭤봐도 될까요? 남편은 저에게 다짜고짜 말을 걸더니 대뜸 질문 하나를 해도 되는지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제가 본 연극을 직접 연출한 사람이라며 자신의 신분까지 정확하게 밝히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일까 싶어서 수락을 했죠. 근데 솔직한 심정으로 저한테 첫눈에 반해 번호를 물어보려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심 부끄러워하면서도 기분 좋게 수긍을 한 거였죠. 근데 전혀 다른 질문이 던져지는 게 아니겠어요? 아까 저희 연극 보시다가 눈물 흘리셨죠? 그때 유일하게 본인만 눈물을 흘리셨는데 왜 우셨는지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네? 뭐라고요? 아니, 연극 보다가 왜 울었냐고 물어보는 게 그게 저한테 궁금한 질문이라고요? 네. 좀 황당하시죠? 다름이 아니라 그 부분이 제가 관객들이 울 포인트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도 안 울고 유일하게 우셨거든요. 물론 이런 질문하는 제가 괴짜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저한텐 좀 중요한 거라. 죄송합니다. 당황스러우시죠? 뭐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하고 말씀해 주시기 어려우시면 대답 안 해주셔도 됩니다. 사람마다 다 자신이 느끼는 감정 포인트는 다른 거니까요. 첫 만남에서의 남편은
상당히 저돌적이면서도 신사적이었고 특이하면서도 특별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남자와 더 대화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바로 그 자리에서 대답을 해주겠다고 했죠. 그렇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대화의 장소를 옮기게 되었고 그때 당시 저는 친구와 함께 갔었기 때문에 저와 제 친구 그리고 남편과 함께 연극을 연출한 조연출까지 총 4명이 자리를 함께하게 되었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연극 이야기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급속도로 친해졌어요. 무엇보다 제가 울었던 포인트에 대해 남편과 저는 깊은 공감을 할 수 있었고 제 친구와 그때 함께 만났던 조연출은 그때만 함께 자리하고 그 뒤로는 인연을 이어가진 않았지만 저와 남편은 둘이서 번호까지 교환하며 그때부터 연락을 주고받았죠. 그러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저와 남편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특별한 인연으로 특별하게 이어진 데는 다 이유가 있었어요. 우리는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 서로가 다 한 번씩 결혼의 경험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고 둘 다 사별의 아픔을 겪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놀랍게도 남편 역시도 저처럼 아내와 사별을 한 상황이었고 저와 다른 점이 있었다면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인해 세상을 떠난 제 첫 번째 남편과는 달리 이 사람의 첫 번째 부인은 1년 정도 암투병을 하다가 세상을 떠났다는 거였죠. 어쨌든 남편과 저는 그렇게 큰 공통점이 있었고 그것 외에도 취미나 관심사 등등 잘 맞는 게 정말 많았기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함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뒤로 저희가 결혼할 때는 저는 정말 큰 감동을 받으며 결혼을 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남편의 부모님, 그러니까 저희 시댁 부모님은 정말로 마음이 따뜻하시고 순박하신 분들이셨는데 처음 시댁으로 인사를 드리러 간 저를 보며 전혀 생각지도 못한 행동을 하셨기 때문이었죠. 생각지도 못한 행동은 시어머니가 쭈글거리는 손으로 제 손을 꽉 잡아주시면서 눈물을 훔치며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였어요. 아휴, 얼마나 힘들었을꼬. 배우자를 그렇게 잃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얼마나 힘들었을꼬. 아가, 이젠 부디 내 아들이랑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 내 아들도 같은 아픔이 있으니 서로 아픈 부분들 따뜻하게 보듬어주고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 알았지? 내 아들이 비록 지금 연극한다고 어려운 일 하면서 지내고 있지만 언젠간 빚 볼 거라고 나는 믿어. 그리고 내 아들이 절대로 우리 아가 굶어 죽게는 안 할 거니까 내 아들 좀 끝까지 믿어줘. 알았지? 시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해주신 데는 다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저에게 어떠한 사연이 있었는지 명확하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 제 사별 이야기를 해드렸거든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보이신 반응이셨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감동을 안 받을 수가 없었죠. 어머님, 감사합니다. 제가 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 정말 앞으로 잘 살아볼게요. 저는 감동스러운 시어머니 한마디에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이후로 한참 저를 다독여 주셨고 제가 뭐가 그렇게 좋고 예쁜지 시부모님은 그날 집에 저와 남편이 올라갈 때 두 분이서 소소하게 지은 농사에서 재배한 것들을 엄청 많이 실어주셨죠. 상추부터 시작해 오이, 고추 등 다 유기농으로 본인들 먹을 것 조금씩 농사 지은 것들이라면서 한가득 실어주셨답니다. 거기에 모자라 갓김치에 배추김치, 총각김치, 물김치 등등 안 사주시는 게 없었죠. 결혼 전에도 그렇게 예뻐해 주셨던 분들이 어디 결혼 이후엔 달라졌겠습니까? 결혼하고 나선 더 많이 챙겨주셨어요. 그래서 매년 우리 집에는 시부모님이 농사지은 채소들이 넘쳐났고 김장 때면 둘 다 바빠서 못 내려가더라도 온갖 종류의 김치를 다 담고 택배로 보내주시는 분들이셨답니다. 그렇게 따뜻하고 순박하신 시부모님의 성품을 저희 남편이 완전히 빼다 박았어요.
남편은 연극 생활하면서 사실 돈이 그렇게 많이 벌리진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괜찮았어요. 사실 제가 진짜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은 하고 싶은 일 실컷 하면서 살고 돈은 제가 벌어도 되니 전혀 신경 쓰지 말라고 했죠. 여보, 돈은 내가 벌잖아. 둘 중 하나라도 버니까 다행이지 뭐. 돈은 내가 잘 벌고 있으니까 당신 하고 싶은 연극 연출 열심히 해. 그래서 또 그걸로 대박 나면 그때나 호강시켜줘. 알았지? 무슨 소리야. 절대로 안 되지. 당신이 돈을 벌더라도 나도 내 목 다 할 거야. 나 당신한테 경제적인 짐 지우면서까지 이기적이게 일할 생각 없어. 그러니까 난 나대로 노력해서 돈 벌어 당신 호강시켜 줄 거니까 나 때문에 당신 희생할 생각하지 마. 나 그 꼴 못 봐. 에이, 부부가 괜히 부부겠어? 다 서로 부족한 부분 채우려고 있는 게 부부지. 난 당신 위해서 돈 버는 것만 해도 좋아. 행복하다고. 당신 연극 연출할 때 얼마나 멋있는지 모르지? 그러니까 끝까지 해봐, 우리 남편. 내가 죽을 때까지 응원할게. 고마워, 여보. 나 진짜 성공할 거야. 당신 위해서라도 성공할 거니까 두고 봐. 고마워, 여보, 정말. 남편과 저는 이렇게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정말로 자기가 뱉은 말이라면 꼭 지키는 사람이었기에 연극 연출로 돈벌이가 시원치 않을 땐 밤에 나가 대리운전을 하면서까지 가정에 충실했던 사람이었죠. 그러면서도 또 연극 연출에 대한 열정은 엄청나서 밤새 내내 고민하고 연구하던 그런 멋진 사람이었답니다. 한 번은 남편이 연극 준비에 너무 열중을 한 나머지 며칠 밤을 새다 보니 결국 과로로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었는데 거기서도 대본을 놓지 않고 연극 생각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남편의 천직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날 이후부터는 더더욱 응원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남편은 그 열정만큼 성과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늘 힘들어하고 늘 괴로워했었죠. 근데 어느 날은 남편이 집에 들어오는데 펑펑 울면서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라서 물었죠. 여보, 무슨 일이야? 왜 울면서 들어와? 오늘 공연이 잘 안 됐어? 어? 왜 그래? 여보, 아니야. 그게 아니라 나 지금 너무 기뻐. 너무 행복해. 이건 기뻐서 너무 행복해서 흘리는 눈물이야. 뭐? 행복해서 흘리는 눈물? 오늘 당신 연극 보러 온 사람들이 많았구나. 너무 축하해, 우리 남편. 아니야, 여보. 그게 아니야. 오늘 나 진짜 10년 동안 연극 연출한 그 보람을 오늘에서 겨우 느꼈어.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 연극이 끝나고 뒷정리를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나한테 다가오더라고.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사람이 뭐라는 줄 알아? 내 팬이래. 내 연극을 너무너무 좋아한대. 그래서 내가 연출한 그 10년 동안 내 연극이라면 매번 봐왔대. 그러면서 그러더라. 내 연극만 보면 행복하다고. 너무 감동적이고 다른 연극들에게선 볼 수 없는 뭉클한 감정들이 느껴진대. 내 연극을 너무 잘 보고 있다면서 나한테 죽을 때까지 연극 만들어 달라는 거 있지? 나 진짜 보람 있다, 여보. 나 진짜 10년을 연극만 붙잡고 산 보람이 있어. 남편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으며 저도 덩달아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이지 남편의 말 그대로 그동안 힘들었던 그의 연극 연출 인생을 그 한 번의 만남으로 다 보상받는 듯 하던 거 있죠. 결국 남편은 한참을 울다가 또 기분이 막 좋아져서는 저희 친정 부모님께도 또 그렇게 시댁 부모님께 다 전화를 돌려서는 한참 자랑을 늘어놓았답니다. 그렇게 남편은 순수하고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런 남편을 저는 많이 사랑했고 남편은 그 순수한 마음처럼 제가 무슨 짓을 하든 다 예쁘다고 말하며 저를 사랑해줬던 사람이었죠. 심지어는 제가 짜장면을 먹다가 얼굴에 묻혀도 집에서 방구를 시원하게 끼워도 그마저도 사랑스럽다고 해주던 사람이었답니다. 한 번은 제가 방구를 뿌웅하고 끼니까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아유, 방구 소리 한번 시원하네. 우리 마누라 엄청 건강하네, 건강해. 어쩜 방구 냄새까지 이렇게 사랑스럽냐, 내 색시. 이러면서 저를 껴안아 주던 거 있죠? 이런 남편이기에 저는 남편 한 사람만 있어도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든든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남편에게 제 인생의 최고의 빚을 지게 되었고, 동시에 지금까지 받았던 감동과는 차원이 다른 큰 감동을 받게 되었어요. 결혼 후 무난하고 평범하게 잘 지내던 때 저에게 너무 슬픈 일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친정아버지가 간암에 걸리게 된 사건이었죠.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는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래도 단 한 가지 희망이 있다면 간이식을 받고 나면 건강하게 사실 수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친정 식구들은 물론이고 남편까지 나서서 다 같이 간 이식 공여자 검사를 받아봤죠. 근데 거기에서 일단 제 친정어머니는 간 이식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넘어서서 아예 대상조차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검사도 받지 못했고 저와 제 남동생 그리고 남편까지만 검사를 받았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3명 다 이식이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오게 되었죠. 근데 다 가능은 했지만 이식이 쉬운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남동생은 이식은 가능하더라도 지방간이 있어서 일단은 살을 빼서 지방간을 먼저 해결해야 했어요. 그래야지만 이식이 가능한 상황이었죠. 하지만 남동생이 워낙에 살이 많이 쪄 있었기에 이식이 가능한 정도까지 살을 빼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했고 그때까지 기다리기엔 우리 아버지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았어요. 저도 가능은 했지만 당시 저는 남편과 사이에서 자녀를 낳고 싶어 노력하던 중이라는 상황이 또 걸려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 우리에게 찾아오지도 않은 아이보다도 제 아버지가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려고 했죠. 마음의 결심을 하고 그 자리에서 제가 하겠다고 선언을 하려던 찰나 저보다도 먼저 선수 친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의 선언으로 인해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다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제 남편이었어요. 제가 기증하겠습니다. 뭐라고? 자네가 왜 기증을 해? 그래요, 매형. 왜 매형이 기증을 해요? 해도 우리가 해야지. 맞아, 여보. 우리 아버지잖아. 물론 당신 장인이긴 해도 어쨌든 핏줄은 우리야. 해도 우리가 해야지. 왜 당신이 희생을 해? 저와 제 동생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극구 남편을 말렸습니다. 근데 남편의 뜻을 꺾을 수가 없었죠. 안 돼. 절대 안 돼. 지금 현실적으로 당장 수술이 필요한 상황인데 처남은 안 되고 그렇다면 당신만 남은 건데 당신은 절대로 하면 안 돼. 지금 우리 아이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잖아. 안 그래도 노산이고 안 그래도 당신 임신 어려운 사람인데 혹여라도 이 간이식 수술 때문에 더 임신이 어려워지면 어떡해. 물론 요즘은 간 이식자도 얼마든지 임신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안 돼. 당신은 무조건 건강하게 임신하고 애 낳아야 돼. 당신 힘든 건 내가 용납할 수 없어. 그러니까 내가 할게. 장모님, 제가 하게 해주세요. 장인어른, 제가 간이식 해드리겠습니다. 허락해 주세요, 장모님. 그 뒤로도 우리는 남편을 말리면 안 된다고 했지만 이미 마음을 굳혀버린 남편의 결정을 되돌릴 수 없었어요. 결국 우리 온 가족은 눈물을 머금고 남편에게 간이식을 부탁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여기에서 더 감동적이었던 건 바로 시부모님의 반응이었습니다. 보통의 시부모님이라면 내 자식이 피도 안 섞인 장인에게 건강한 간을 떼어준다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아마도 다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근데 이 두 분은 아니었죠. 오히려 수술 당일날 올라와서는 저와 저희 어머니 손을 꼭 잡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군요. 사돈, 참 잘 됐습니다. 정말 잘 됐어요.
우리 며느리 앞으로도 아기도 낳아야 하는데 간도 성치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아이를 무리하지 않고 잘 낳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아들이라도 있어 정말로 다행이에요. 참 잘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돈. 이 은혜를 제가 정말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네요. 우리 사위, 저희가 평생 아끼면서 고마워하면서 살겠습니다. 이 은혜는 절대로 잊지 않을게요. 네, 네, 그거면 됩니다. 우린 그거면 돼요. 그렇게 우리 가족은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며 아끼면서 우리 가족들 간의 사이, 남편과 나의 사이는 점점 더 돈독해져 갔답니다. 친정 아버지는 원래 술을 엄청 좋아하시는 분이셨는데 남편이 중간을 함부로 할 수 없다며 그때부터 술을 일체 입에도 대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덕에 지금까지도 너무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는 중이시죠. 그렇게 남편의 희생으로 저희 아버지는 가남이 낫게 되는 경사를 누리게 되었는데 거기에 격경사가 또 터지게 되었답니다. 그건 바로 그 뒤로부터 1년 뒤에 우리에게 예쁘고 사랑스러운 아기가 찾아왔기 때문이었죠. 그때도 온 가족이 얼마나 다 기뻐하고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물론 제가 노산인데다 늦둥이라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온 집안의 관심과 케어를 받아 건강하게 순산할 수 있었어요. 그 뒤로는 정말 남편도 더 열심히 연극을 하고 저도 더 열심히 일을 하면서 육아까지 잘 하고 있었죠. 그리고 저는 제가 일하는 보험 분야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원래 일하던 회사보다 더 큰 기업으로 스카우트 제의를 받아 갈 수 있었죠. 연봉도 훨씬 많아졌고 대기업 본사 과장으로 들어가 일을 하면서 더더욱 제 능력을 크게 발휘하며 일을 할 수 있었답니다. 근데 그때 남편이 제가 그 회사로 이직할 당시 신기해하며 말을 하더라고요. 거기 내 친구 다니는데 당신은 아직 한 번도 얼굴 본 적 없을 텐데 내 친구 중에 강길식이라고 있어. 나랑 30년이나 된 친구야. 진짜 중마고라고 할 수 있지. 걔가 그 회사에서 수원 지점인가? 하여튼 수원에 있는 데서 지점장하고 있잖아. 참 신기하네. 오, 그래? 누군지 한번 봐야겠다. 안 그래도 지점장들이랑 통화 좀 해야 하거든. 나중에 같이 얼굴 봐도 좋겠네. 그러게, 세상 참 좁아, 그지? 이래서 우리나란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잘 살아야 한다니까. 그러게 말이야. 남편은 자기 친구가 저희 본사 소속의 지점 중 한 곳에서 지점장으로 일하고 있다는 말을 했고 저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세상이 참 좁다는 생각을 했었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얼굴을 보게 될 텐데 그때 반갑게 인사나 해야겠다 생각했는데 제 생각보다도 그 만남의 기회는 훨씬 빨리 왔고 또한 그 만남은 전혀 상상하지도 못한 충격적인 만남이었죠. 어느 날 남편은 저에게 그 강길식이라는 친구가 이사를 했다며 집들이를 다녀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녀오라고 하고서 집에서 당시 육아를 도와주던 친정어머니와 같이 집에 있었는데 밤늦게 저한테서 전화가 온 게 아니겠어요? 그건 다름 아닌 남편과 함께 집들이를 하고 있는 남편의 친구들 중 한 명이었고 남편이 엄청나게 인사불성이 됐으니 와서 좀 데리고 가라는 연락이었습니다. 대체 얼마나 마셨길래 인사불성이 돼서 집에도 못 오는 건가 싶어 걱정되는 마음으로 달려갔어요. 게다가 남편의 친구들을 처음 만나는 자리라 화장도 다시 하고 옷도 집에서 입고 있던 허름한 옷이 아닌 평소 외출하는 캐주얼 복장으로 입고서 갔죠. 그리고 그 남편을 데리고 간 장소에서 저는 충격적인 모습을 보면서 그 뒤로 완전히 누군가를 참교육까지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그 친구의 집들을 가서 얼마나 서로 부어라 마셔라 했는지 정말로 인사불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너무나 어이가 없었던 건 남편은 그 인사불성이 된 채로 똑같이 취해버린 자기 친구란 인간한테 구박을 받고 무시를 받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야, 넌 연극 연출한다는 애가 어떻게 제대로 된 작품이 하나도 없냐? 어?
너 그래가지고 마누라랑 자식 밥 먹여 살리겠냐? 그놈의 연극한다고 아주 재산 다 거덜내고 말이야. 야, 너 니네 집안까지 싹 다 거덜났다면서? 답답하다 답답해. 진짜 너만 보면 한숨밖에 안 나온다고. 야, 너 그러지 말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그 연출인지 뭔지 다 때려치우고 우리 회사에 들어와. 우리 보험회사 들어와서 그냥 영업이나 하면서 살아. 내 밑으로 들어오면 돈 많이 벌게 해줄게. 우리 사무실에 돈 잘 버는 사람들은 한 달에 1,000만 원도 넘게 벌어. 내가 가만 보니까 10년을 넘게 연극 연출만 한 놈이 아직도 제대로 된 작품 하나 못 나왔다면 그건 네가 능력이 없는 거야. 알아들었냐? 나도 한번 네가 티켓 무료로 줘가지고 가봤잖아. 그때 진짜 솔직히 말은 못했지만 나 잠이 와서 죽는 줄 알았다. 아유, 답답이 모질이 찌질이 능력도 없는 게 무슨 연극 연출을 한다고 설치길. 그냥 다 때려치워 이 자식아. 에라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내 남편에 대해 함부로 말을 하니까 제가 다 열이 받더라고요. 하지만 초면이라 저는 처음부터 막 화를 내진 않았죠. 대신에 따질 건 따져야겠다 싶어 똑부러지게 말했습니다. 저기요, 말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사람이 실패할 수도 있고 또 어쩌다 성공도 있고 하는 거죠. 그리고 뭐 꼭 사람이 다 성공만 해야 하나요? 우리 남편 누가 뭐라고 해도 성실한 남편이고 자기 가족 책임지려고 부단히 애쓰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한테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친구면 친구답게 응원을 해줘야지. 왜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세요? 아내로서 듣기 거북하네요. 당장 제 남편한테 사과해 주세요. 저는 정말 똑부러지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도 이 사람도 같이 취해 있어서 그런지 제 말이 전혀 안 통하더라고요. 오히려 제 이야기가 끝난 이후에 저한테까지 함부로 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재수 씨, 아 진짜 초면에 신뢰하게 만드시네. 이 친구의 말이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제가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화장은 좀 하고 다니세요. 어떻게 남편 친구 집에 왔는데 화장도 안 하고 이렇게 꾀죄죄하게 올 수가 있어요? 평소에 화장은 하십니까? 저는 순간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정말이지 이 술 취한 인간 말을 내가 더 듣고 있어야 하나 싶더라고요. 하지만 아무리 취했어도 따질 건 따져줘야 했기에 바로 대답을 했죠. 저 화장했거든요. 이거 진하게만 안 했을 뿐이지 다 한 거라고요. 그리고 청바지에 흰 티 입었는데 대체 뭐가 꾀죄죄하다는 거예요? 초면인데 말씀 진짜 함부로 하시네요. 원래 그렇게 앞뒤 안 가리고 막 말씀하시는 편인가요? 아유, 아니죠. 평소에는 저 말 예쁘게 잘합니다. 아니 근데 그나저나 아이고 죄송합니다. 재수 씨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냥 웃음이 나네요. 아이고야 배야. 야 친구야, 가만 보니까 네 마누라 참 못생겼다. 아주 말하는 본새가 아주 아줌마가 따로 없어. 아줌마가. 야 너도 콩깍지 벗고 자세히 좀 봐봐. 식당 아줌마 같지 않냐? 어? 급기야 이 남편 친구란 인간은 초면에 해서는 안 될 행동까지 하고 말았습니다. 완전 대화의 선이라는 걸 잃어버린 건지 아니면 개념 자체를 술에 취한 이성과 같이 날려먹은 건지 완전 기가 막힌 소리를 해대는 게 아니겠어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 남편은 자기 친구가 본인 욕을 할 땐 꼼짝도 안 하더니 그 친구 입에서 저를 비하하는 말이 나오는 순간 이성을 확 찼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화를 내기 시작했죠. 뭐? 야, 너 그 입 안 닥쳐? 어디서 감히 내 마누라를 놓고 그따위로 함부로 말해? 어디 한 번 더 말해봐. 내 마누라에 대해서 또 한 번 그렇게 함부로 짓거려보라고 이 자식아. 남편은 급기야 엄청나게 흥분을 하더니 그 인사불성된 몸으로 금방이라도 몸싸움까지 할 태세였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한창 흥분해서 있는 남편을 제지하고는 제가 나섰어요. 여보, 가만히 있어. 내가 해결할게.
야, 너 지금 땡땡 보험회사 다닌다면서? 어? 뭐야? 어떻게 알았어? 그래요. 그런데 그건 왜요? 그래. 근데 너네 지점 지금 전국에서 꼴찌인 거 알지? 뭐야? 재수 씨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너 혹시 얼마 전에 다른 회사에서 스카웃 돼서 들어온 김선자 과장에 대해 들은 적 있어? 소식 못 들었니? 김선자? 아는데, 안다, 알어. 근데 그분은 왜? 그게 나야, 임마. 저는 남편의 친구가 깜짝 놀랄 만한 폭탄 같은 이야기를 던졌고, 그와 함께 제 가방에 있던 명함까지 꺼내 그 면상에 뿌려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역시나 기겁을 하며 깜짝 놀라더군요. 뭐야? 진짜네? 나 근데 얼굴 처음 봤는데. 당연히 처음 봤겠지. 아직 이직한 지 한 달밖에 안 됐거든. 그래도 이름도 들어보고 나랑 통화도 했을 텐데. 맞아요. 통화했었죠. 왜 목소리가 낯이 익나 했더니. 그래 임마, 낯이 익지? 내가 바로 그 김선자야. 너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살면서 영업했니? 고객 관리도 이딴 식으로 해온 거 아니야? 그딴 인성으로 무슨 보험 판매를 하겠다고? 너 내일 내가 회사 가서 부정행위 있는지 없는지 너네 지점의 지원금, 지원 수책 내가 다 잘라버릴 줄 알아? 그럼 네 밑에 있는 보험 설계사님들이 좋아하겠다. 아주 퍽도 좋아하겠어. 너 같은 인간한텐 지점 못 맡기겠어. 고객들이 뭘 믿고 너한테 가입을 하냐? 네 밑에 있는 설계사님들이 뭘 믿고 널 따르겠냐고. 주인장 인성이 이따윈데 밑에 있는 사람들이 뭘 배우겠어? 내가 내일 당장 회사에 보고해가지고 네 모가지 확 잘라버릴 줄 알아. 어디서 말을 함부로 하고 있어? 뭐? 식당 아줌마? 그래, 나 식당 아줌마같이 생겼다. 왜? 넌 어디 거름뱅이처럼 생겨가지고. 야, 네가 지금 이 좋은 집에 사는 게 다 누구 때문인데 우리 회사에서 월급 받아 처먹은 걸로 돈 벌어서 이 집 산 거 아니야? 재수 씨, 그게 아니라 내가 얼굴 알았으면 이렇게 안 했죠. 이놈하고 결혼식 할 때도 가족분들하고만 같이 해서 전 재수 씨 얼굴 한 번도 못 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왔잖아. 난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축하해 주려고 왔는데 꼴이 이게 뭐야? 물론 내 남편 데리러 와야 해서 온 거긴 하지만 그래도 처음으로 얼굴 보는 자리니까 난 정말로 긴장하면서 여기 왔어. 근데 당신 때문에, 당신의 그 개념 없는 한마디 때문에 긴장이 싹 풀려버리네. 왜 인생을 그따위로 살아? 왜 친구를 그렇게 짓밟고 무시하면서 사느냐고. 아무리 술에 취해서도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지. 당신 한 번만 더 내 남편 무시해봐. 내가 가만두나 봐. 저는 아주 호되게 소리치며 남편 친구를 혼내버렸습니다. 진짜 정신적으로 탈탈 털려버리게 맵게 말을 했죠. 그랬더니 역시나 반응이 대박이더군요. 재수 씨, 아니지. 과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맞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제발 뭐 시책이라든지 지원 같은 것들은 제발 그대로 놔둬주세요.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 차리겠습니다. 정말로 시책 같은 거 다 없으면 저희 직원들 다 떠나요. 그러니까 인생을 똑바로 살란 말이에요. 네? 인과응보라는 말 못 들었어요? 좋은 일엔 좋은 결과가 따르고 나쁜 일엔 나쁜 결과가 따른다. 어떻게 그 정도 나이 먹고 이 당연한 세상의 이치도 모르고 살아요? 저는 처음에 흥분했던 마음을 가라앉히고 다시 한번 회사 과장으로서 그리고 남편의 아내로서 따끔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부터는 반말하던 것도 다시 존댓말로 바꾸며 나름 정중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 말도 맞았던 게 저와 남편은 재혼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을 부르지 않고 우리 가족들끼리만 조촐하게 했었기에 남편의 친구는 당연히 제 얼굴을 알지 못한 상황이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무나 큰 무례를 저질렀고 이런 사람이 영업과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
따끔하게 혼돈해주고 교훈도 줄 겸 해서 확 질러버린 거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제가 대기업 본사 과장으로 있지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말만 그렇게 했을 뿐이지 실제로 이 사람을 어떻게 할 생각은 없었어요.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회사 지점 시책을 없애버리고 지원 수당을 없애버리고 그런 짓을 할 수 있겠어요? 그냥 말만 했을 뿐이었죠. 단지 이 사람이 우리에게 한 잘못된 행동들을 반성하길 바라면서 한 말뿐이었습니다.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겪으며 정말 수많은 케이스의 사람들을 봐왔는데 이 양반은 딱 강약 약강의 스타일이라 그에 맞게 대응을 해준 것뿐이었어요. 그리고 그게 아주 찰떡같이 잘 들어맞았던 것뿐이죠. 이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처음 저에게 무례하게 행동했던 것과는 달리 완전히 태도가 바뀌어서는 설설 길 정도였습니다. 재수 씨, 아니 과장님, 아이 참, 제가 뭐라고 불러야 하나. 편하게 부르세요. 우리 인성 씨랑 오래된 친한 친구라면서요. 거의 30년 된 친구면 서로 응원해주고 옆에서 더 힘이 되어주고 그래야 할 거 아니에요.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네, 맞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너무 큰 실수를 범했네요. 정말로 죄송합니다. 이제야 술이 깨고 정신이 차려지는지 남편의 친구는 저에게 정중하게 사과를 해왔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보인 남편의 다른 친구들의 반응이 너무나 재밌었답니다. 이야, 우리 재수 씨 여장부다 여장부야. 완전히 잔다르크인데? 재수 씨 너무 멋있어요. 이야, 우리 인성이 아내 하나는 끝장나게 잘 만났는데 그렇게 얼굴 좀 보여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보여주네. 이렇게 보여줘. 그러니까 말이야. 인성아, 재수 씨 너무 멋있다. 진짜 짱이야 짱. 아유 저놈, 내가 저놈의 주둥이 때문에 한번 된통 당할 줄 알았어. 그러니까 늘 말 조심하라고 했잖아. 그러게나 말이야. 말 때문에 이혼까지 당했으면서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저 실수를 또 하네 그래. 또 해. 저는 남편의 다른 3명의 친구들의 대화에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반응하며 물었죠. 아, 기식 씨 이혼했어요? 네, 이혼당했어요. 결혼한 지 5년 만에 이혼당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도 저 주둥아리 좀 제대로 놀리라고 했더니 결국엔 우리 말 다 무시하고 함부로 놀렸다가 이혼당하고서 여태까지 쓸쓸하게 혼자 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남편의 또 다른 친구의 말을 듣는데 그때부터는 이 기식 씨가 조금은 안쓰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더 진지하게 충고를 해줬어요. 기식 씨, 본인도 지금 아픔이 있고 힘든 일이 있었으면 서로 더 친구들끼리 위하면서 살아가고 도우면서 살았어야죠. 앞으로 또 그러실 거예요? 안 그러실 거예요? 안 그럴게요. 이제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한 번만 더 우리 남편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고 사람 얼굴 가지고 인격 모독하면 저 정말로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그 말 때문에 이혼다고 했으면 이젠 더 고쳐야죠. 그 습관적인 말실수가 영업에도 자연스럽게 나올 텐데. 그러니까 지점이 지금 꼴찌까지 간 거 아니겠어요? 한 번만 더 이런 일 발생되면 그땐 제가 정말로 권한이 없더라도 기식 씨 실제로 고발할 거예요. 아시겠어요? 제가 지점장을 자를 권한은 없지만 고발할 권한은 있어요. 제 입김도 무시할 수 없다고요. 아시겠어요? 네, 네, 그럼 알다마다요.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론 정말로 조심해서 살겠습니다. 그래요. 제발 좀 앞으론 정말 착하게 정직하게 친구들 무시하지 말고 또 사람들 무시하지 말고 성실하고 착하게 좀 사세요. 아셨죠? 네, 네, 과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나 진짜 힘의 파워는 어쩔 수가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솔직히 저도 이런 식의 갑질은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정말로 실제로는 더 상황이 심각했었기에 제가 이 갑질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유튜브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있었던 일을 다 쓰진 못하지만 제가 말한 내용들은
그 당시 상황의 10분의 1에 불과합니다. 엄청난 일들이 그 술 취한 자리에서 일어났었죠. 하지만 저의 선한 갑질 한 방으로 모든 사건이 종료되었고, 그래도 다행인 건 그 끝에는 훈훈하게 끝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짠하자고요. 짠하고 화해해요. 저도 말 심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사람이라면 응당 잘못을 하고 그걸 깨달았으면 반성도 할 줄 알아야 하는 거잖아요. 책임도 물론 져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도 길식 씨한테 함부로 말한 거 죄송합니다. 사과할게요. 자, 이제 길식 씨도 빨리 제 남편한테 사과하셔야죠. 얼른요. 인성아, 미안하다. 내가 실수했다 진짜. 술도 좀 많이 취했고 그냥 단지 웃자고 재밌자고 한 소리였는데 네가 이렇게 상처를 받을 줄은 몰랐어. 그래도 내가 너랑 30년 친구잖아. 내가 너 좋아하는 거 알지? 아, 나도 진짜 이놈의 주둥이 때문에 피해 많이 본 거 알잖아. 이혼까지 했었고. 그러니까 그냥 웃고 넘겨줬으면 좋겠다. 뭐예요? 그럼 앞으로 또 그러신다는 거예요? 에이, 아니죠. 앞으로는 절대로 안 그럴게. 인성아, 내가 너 진짜로 존중하고 응원하면서 있을게. 있잖아. 나 사실은 네 연극 재밌었어. 그때도 졸았던 게 아니라 잠깐 눈만 감고 있었을 뿐이야. 그날 내 하루가 엄청 고단했거든. 근데 그 고단함이 싹 달아날 만큼 재밌더라. 나 또 보러 갈 거야. 그땐 내 돈 내고서 보러 갈 거니까 얼른 또 작품 하나 내라. 항상 내가 응원할게, 내 친구. 그래요. 그게 진짜 친구예요. 어릴 때부터 친구 사이였으면 얼마나 더 소중한 사이예요. 사회에서 만난 친구보다도 학창 시절에 그 철없던 시절을 같이 보낸 친구가 진짜 소중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도 그렇고 여기 있는 친구분들 더 친하게 지내고 서로 잘 지내세요. 우리 이제 40대잖아요, 40대. 조금 있으면 저희 정년 퇴직까지 시간 금방 가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우리 남편하고 같이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기식 씨, 저도 아까 잠깐이었지만 반말도 하고 말 함부로 했던 것 다시 한번 사과드릴게요. 잘못했습니다, 제가. 아유, 아니에요, 재수 씨. 제가 잘못했습니다. 덕분에 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야, 인성아, 나 재수 씨 너무 무서워. 너 어떻게 사니? 아우, 진짜 딱 보니까 우리 재수 씨가 인성이 꽉 잡고 사시겠네. 그러니까 말이야. 대단해요, 재수 씨. 우리는 이렇게 마지막엔 웃으면서 훈훈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답니다. 우리는 그 뒤로 분위기가 더 타올라 무려 새벽 3시까지 술을 더 마셨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론 남편과 친구들은 더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듯 하더라고요. 그 이후론 제가 한번 궁금해서 길식 씨에 대해 남편에게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뒤로는 술에 취해도 더 이상 함부로 말하지 않고 말을 할 때 조심조심해서 한다고 하더군요. 근데 물론 여기엔 저의 영향도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제가 그 지점을 담당하고 있는 본사 직원이다 보니 아마 제 눈치를 봐서라도 조심하면서 지내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근데 그래도 점점 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했어요. 그 이후로는 이제 한 1년 정도가 지났는데 기식 씨는 얼마 전에 좋은 여자를 만나 결혼할 예정이라고 하더군요. 어디서 또 여자를 만나고 있었는지 들어보니까 그때부터도 이미 만나는 여자가 있었던 거였죠. 그러다가 드디어 얼마 전에 결혼까지 골인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저는 같이 축하해주러 결혼식에도 다녀왔어요. 능력도 좋은 사람이 예쁜 아내까지 만나는 거 보니까 참 보기 좋았답니다. 저의 이 진심을 다해 결혼 축하한다고 이야기해 주니까 정중하게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요즘은 우리는 남편의 친구 부부들과 다 같이 조인을 해서 부부 동반으로 강원도 여행을 갈 계획을 짜고 있는 중이에요. 다 같이 친목 다지면서 또 즐거운 시간 보내다 올 걸 생각하니 벌써부터 설레는 거 있죠? 여러분은 친구라는 존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친구라면 응당 언제나 옆에 있어주고 쓴소리가 필요할 땐 또 쓴소리를 해주고 응원을 해줄 땐 응원해주고 또 위로가 필요할 땐 위로해주는 게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냥 생각만 해도 든든한 존재가 친구 아닌가요? 남편에게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지 몰라요. 또 앞으로도 이런 돈독하고 깊은 우정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기를 저는 옆에서 더 응원하려고 합니다. 또한 저에게 친구는 남편이기 때문에 남편과 평생 서로 아껴주고 보듬어주고 사랑하면서 살아가 보려고 해요. 저의 이 평생 사랑과 평생 우정을 응원해 주세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